제 84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최고위원들이 많이 못 나오셨네요. 하태경 최고위원 나왔다가 들어가시고, 이준석 최고위원, 또 권은희 최고위원, 권은희 정책위원장, 김수민 의원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지역사정이 나고 다른 게 있어서. 오늘은 뭐 의결사항은 없으니까 그대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강원도 그 산불이 아주 정말 국가적인 대재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한 분이 그 목숨을 잃었고 많은 여러분들이 부상을 하였지만 그나마 그런 대로 빨리 수습이 되고 지나가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부의 각 부처 노고에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피해 주민들이 피해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제가 4월 4일 날 가봤더니 피해 주민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번 진화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소방관, 군인, 공무원, 지역 주민, 전 국민들의 노고에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복구 작업에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같이 참여를 해서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서 가서 도울 수 있는지를 다음 사무총장께서는 강원도 지역과 협의를 해서 알아보시고, 또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성금을 모으는데 이런 당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비상입니다. 반도체 등의 영업이익이 급감해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60%나 폭락을 했습니다. LG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산업이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그 IT 분야에서의 경기 영업이익의 급감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적신호를 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국책연구소인 KDI에서 경제동향 4호로 경제 상황 진단에서 경기 부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원래 개선 추세에서 작년 11월에 경기 둔화로 바꾸더니 5개월 만에 경기 부진으로 한 단계 표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대응은 아니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원로들을 초청해 놓고도 마이동풍이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 개혁, 또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지만 지금 반드시 필요한 어떤 개혁은 노동개혁입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기업이 투자할 매력을 주어야 하는데, 또 노동개혁의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기업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할 의욕을 가질 텐데 아주 큰 걱정입니다. 민주노총은 4월 3일에 국회 울타리를 부수고 경내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기자에게 폭행도 했습니다. 노총위원장 등 25명이 현장 체포됐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의뢰가 적다. 이러니 기업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민주총이 그 노총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말이죠. 민주노총의 폭력은 날로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난입해서 점거 농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청 점거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시장실의 점거 농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진입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는 명목이었다고 하는데, 탄력근로제
이게 대통령이 작년 여야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를 했는데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고 노사경에 넘겨서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경사노예가 민주노총 때문에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 언론 인터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창원 성산에서 단일화를 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를 가겠다고 했더니 정의당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민주노총이 시끄러워진다. 이럴 단일화를 왜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단일화를 하면은 단일화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경제 건설에 대한 책임을 제1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되는데 민주노총에 오지 말라고 해서 유세도 못 가는 그런 단일화를 왜 합니까? 결국 여당이 민주노총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만 존중을 하고 여당, 야당,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 장관 후보를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전국을 정치를 이끌어갈지 걱정입니다. 노영민 실장은 엊그저께 국회에 나와서 국회 청문보고서 보내지 않은 장관 역대 정권 모두 임명했다. 우리도 임명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왜 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일 모레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반대하는 것이 분명한 통일부 장관 임명을 그대로 강행을 할 거냐. 꼭 해야 된다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또는 당대표 또는 주요 국회의원들 상임위원들이라도 국회 좀 불러서 설득이라도 하는 노력을 하나라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국회 무시하고 경제는 엉망인데 정부 여당은 선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탁현민 전 행정관 이 사람 홍보소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등 친문 일색으로 선거 대응 체제를 꾸리고 있는 겁니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권력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허망한 겁니다. 창원 선거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찍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정부, 문재인 대통령 싫고 제1야당, 우리가 오랫동안 보수정당이지만 그것도 싫고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거대 양당 구도, 좌우 분열체제의 원심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다음 선거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총선과는 다를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노조 세력과 제1야당의 공안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여야의 균열 속에 중도 세력의 입지가 확대될 것입니다. 성환영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체제의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층이 실제로 두텁게 존재한다. 내년 총선까지 바른미래당은 인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맞습니다. 정 기자는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제3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제3세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중간지대, 중도 세력의 확대로 우리가 새로운 주력군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단합하고 양극단의 분열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정치로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정치 세력의 위상을 확보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없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기어코 10번째까지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계속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처리나 자진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답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이번 인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번이나 진행된 임명 강행을 계속하면서도 잘못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만 2년이 다 되도록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사청문제도의 모순이 드러났지만 이를 고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본래 의미를 현저하게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후보자가 아무리 부적격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면 그만입니다. 촛불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대로 된 개혁 의지를 갖고 있고 국가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된 실패와 무능을 보여준 인사검증 책임자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여줌으로써 여야 간의 정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국정 운영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여야 간 정쟁을 유발해놓고 해외 순방을 나가버린다면 이후부터는 야당의 맹렬한 반대와 비판을 여당이 감내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합니다. 조국 수석을 사정기관을 담당하거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에서 제외시켜서 꼭 필요하다면 사법개혁위원장으로 임명하십시오. 그러나 민정수석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4월 총파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약자가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강력한 투쟁만을 고수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민의 전당인 국회의 담장을 부수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경사노위 합의나 광주형 일자리 등을 전면 부정하는 것 역시
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민주노총이 총파업까지 한다면 이것은 국가 경제에 지나친 영향을 줄 일이고 국가 신용도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노총의 과격한 행동은 역대 정권 중에서 노조와 가장 친화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 스스로에게 국민들의 외면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노총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단체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개적인 발언이 없으면 비공개로.